네, 안녕하세요. 어버버입니다. 자, 지금 몇 시냐면,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한 반쯤 됐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오늘 가를 때는 미들헤드. 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왜 왔냐면, 이게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물속을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설명을 드리는 게, 로우 타일 때 비가 이렇게 계속 지금 뭐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시야가 결국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특히 이렇게 시야가 안 좋을 때는 물고기도 나를 잘 못 보겠지만 나도 물고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데 들어가서 잡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뭐 컬렉팅 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컬렉팅을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냥 솔 하나 잡고 저기 뭐야 뭐 성게나 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물고기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으면 또 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와서 계속 작사를 출하해보고 본인의 그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본인 그 스스로도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극복하고 해가는 버릇이 나중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좀 힘들고 거시기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 귀찮고 하기 싫고 뭐 하더라도 와서 뭔가 뭐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일 하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짠해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고, 그 힘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저 사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신뢰도 주는 거고. 아시겠죠? 이상. 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은 또 이번 주에 대한 그 브리핑을 좀 잠깐 할게요. 저번 주 아마 저희가 프라이데이부터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고, 내일도 올 거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이제 내릴 겁니다. 내릴 건데, 이게 지난 거를 볼 수가 없나? 지나간 거를 볼 수가 없나? 여기 있겠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지난주 이제 15일 날 비 오고, 이게 비 올 확률이 이게 높은 건 비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프라이데이 때 잠깐 반짝했고, 화요일 날 잠깐 비 안 왔고, 또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 비 왔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날이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 비의 영향과 우리가 물 색이 얼마나 다른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의 영향과 그 물색이 다른데, 또 그게 하이타인이냐 로우타인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본다의 기준이고, 자, 이제 또 타이드를 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에 물질을 많이 가요. 동 틀 때, 해 뜰 때. 왜 새벽에 물질을 많이 갈까요? 우리가 낚시도 그렇고 작살도 그렇고 동이 틀 때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피팅 타임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말을 드리자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늘이랑 목줄을 더 숨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물고기를 흐릿흐릿하지만 볼 수 있고, 물고기도 저희를 그나마 이제 맑은 시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흐릿흐릿하게 보기 때문에 물고기랑 사람과의 그 스페어피싱 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물론 이제 맑은 물속에서 큰 놈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잡았던 기억은 흐린 기억이 많습니다. 맑고 선명하게 나오는 지역은 사람 손을 거진 않다는 지역. 그 물고기 대상어의 기억 속에 작살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맑은 물에서도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맑은 그 상황에서는 애들이 도망갑니다. 사람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물때가 바닥일 때는 이쪽에 있는 갇혀있는 물들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흙탕물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죠 상황이. 근데 또 그걸 보셔야 돼요. 물고기는 보통 만조 타이밍이 먹는 타이밍이에요. 만조 타이밍이. 왜 그러냐면 그건 쉬워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치를 봅시다. 여기가 보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풀들이 자라는 거는 만조가 되면은 파도가 쳐서 아니면 때로는 만조 때 물이 이렇게 살짝 여기 넘치는 겁니다. 넘치고 다시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조 때에 여기 갯바위에 있는 아주 작은 새우라든지 게 아니면 이런 풀 같은 게 떨어질 확률이 바닥보다는 만조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만조 때 이 갯바위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먹기 위해서 이럴 때 모이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아시죠? 그리고 만조 때가 물 자체가 수위가 높기 때문에 굳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갯바위 근처에 터전을 둔 물고기들은 그 만조 타이밍에 맞춰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 못한 지역까지 살짝살짝 넘어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만조 때에 물고기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갯바위 주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바닥인데 작사를 하러 가면은 상당히 물고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만조 때가 만약에 새벽 타임이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타이밍도 좋아요. 물도 맑고 그리고 또 시야가 약간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고기를 잘 못 보지만 맑은 물이니까 먼저 발견하면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 우리가 더 땡큐인 거고 물고기가 먼저 발견하면 도망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만조 새벽 이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갇혀있는 물 이쪽 이런 만 같은 데를 노릴 거면 무조건 하이타이 때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를 잡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금요일 날일 겁니다.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잡았고요. 금요일 날 가서 잡고 이게 이제 드신 거. 토요일 날은 저희가 갔는데 시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토요일 날은 어딜 갔냐면 저희가 간 데는 저희가 간 데는 이쪽입니다. 우리가 쪼롱이라는 여기가 이제 헬기장, 쪼롱 헬기장이 있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헬기가 떠서 사람들을 구해줘요. 이 쪼롱 헬기장이라는 데인데 여기 헬기장에다 주차를 하고 쭉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치죠. 이쪽을 이제 노리는 건데 이쪽을 그때 토요일날 가서 쳤는데 물고기를 이렇게밖에 못 잡았어요. 사람은 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왜 이날 여기를 갔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방향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물 파도 방향 자체가 이쪽에서 치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보면 토요일 날은 동쪽에서 치잖아요. 동쪽에서 약간 이쪽 한 8시 방향 때로는 9시 방향으로 치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이 칠만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있었는데 은근히 파도가 셌었어요. 그래서 갯바위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접근하기가 쉬웠죠. 근데 여기는 물고기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치려는 데를 가려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도가 없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정도의 파도는 안 됐어요. 1.5에 9세컨 밖에 안 됐는데 여기 앞을 치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쪽도 포인트는 이쪽이 더 좋아요. 쪼롱도 이쪽 앞편이 더 좋은데 이 정도 파도는 여기를 치기가 힘듭니다. 여기도 진짜 1년에 몇 번 못 가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파도 방향이 바뀌면서 12시로 쳤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간 데는 미드레드입니다. 미드레드 앞쪽에 가서 최근에 미드레드 가서
저저번 주인가부터 계속 몇 번씩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실버 드라마를 꽤 잡았어요. 한 세 마리 정도, 세네 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미드레드 쪽에서. 근데 이제 실버 드라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네들도 계속 움직이는 고기다 보니까 항상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실버 드라마가 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면 있는다라는 것도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12시 방향으로 치기 때문에 이 모스만 안쪽, 이 미드레드 쪽은 파도의 영향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오늘은 작사를 했습니다. 잠깐 그 상황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미드레드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 그 직전에 그 영상입니다. 파도가 없죠? 잔잔하죠? 들어가기 직전 비는 내렸어요. 비는 내렸는데 다시 한번 비는 내렸는데 그렇게 뭐 잔잔하죠. 근데 보기에는 지금 또 봐도 이렇게 물 속이 살짝살짝 비치는 게 물색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물색이 어느 정도였는지. 물색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앞에 부림이 있는 건데 요 정도 보이는 거. 한 이게 쫙 펴지면은 좀 5m가 좀 넘거든요. 그 5m 끝이 살짝 보일 정도로 흐린 정도. 그렇게 맑은 날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꼭 하시고 작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갖다가 포인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기 잡았네, 나도 거기 가면 고기 잡겠다, 이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포인트에 그날에 따라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고기도 계속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기 가서 잡았대, 야 무조건 미드레드 가자, 이거 아니에요. 낚시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작살하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가면 무조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거기가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상황에 따라 여기가 원래 위험한 지역인데 되게 잔잔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하시면 되고, 다음 주는, 그러니까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게 보면 타이드 같은 거 보면은 새벽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세러데이도 바닥이었고 거진 썬데이도 바닥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침 새벽에 물질 가는 것보다 차라리 9시나 뭐 10시쯤에 가서 11시, 12시에 치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조 때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 큰 놈을 잡겠다 싶으시면은 아침 일찍 가는 게 맞고, 물고기를 그래도 좀 보고, 그리고 또 뭐 문어라든지 소라라든지 성게를 좀 맑은 데서 좀 따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만조 때 가는 게 맞습니다. 크게 그 상황을 안 따지고 잡는다면. 그리고 그 지역적인 곳에 따라서 성게가 또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다 간다고 해서 성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딸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그 NSW에서 앱이 있어요. 그 피처리에서 만든 그 앱이 있는데, 그 앱 보면은 나와 있어요. 스파 피싱이 가능한 지역, 콜렉팅이 가능한 지역, 뭐 이렇게 선 같은 게 있거든요. 또 그러면 그런 선 같은 거 만약에 분홍색 선인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져 있으면은 로우 타이, 하이 타이, 인사이드 그 갭 차이가 15m 나는, 그러니까 바위에서 15m 이후에 잡는 건 괜찮아요. 그 선이 쳐 있는다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롱베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못 잡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데서는 아예 그걸 못 잡는 데는 이런 식으로 면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면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그냥 흑백 되듯이 돼 있고, 잡아도 되는데 그 선을 지나서 잡으라는 데는 이렇게 뭐 빨간 선이든 뭐 보라색 선이든 이렇게 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 두께가 있어요. 그 선이 만약에
빨간 선인가 보라색 선이 뭐 15m인가 20m인가 그래요. 로우 타이, 하이 타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맨 빠졌을 때, 맨 들어왔을 때 하이 타이 기준으로 15m 락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그걸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 롱베이에서는 문어를 못 잡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롱베이에서도 문어를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이 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그 기준이 하이타이에서 15m, 로우타이에서 15m인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도 로우타이네 아침에 새벽에 가고 싶어. 그런데 이런 만보다는 차라리 롱베이 같은 게 낫다 이거죠. 저희는 잘 모르고 이런 만 쪽을 갔는데 워낙 흙탕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고여 있잖아요. 그리고 로우 타이면은 물이 이렇게 점점점 이쪽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가 깨끗해지면 괜찮은데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요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근처까지는 다 흙탕물이기 때문에 시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흐름이 있어요. 약간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든지 그런 식의 흐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새벽 타임이 다 로우 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로우 타임인데 비가 많이 왔다 싶으시면 여러분도 가려는 데는 이런 인사이드 만 쪽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쪽을 체크하시고, 이왕이면 스웰 방향도 체크하신 다음에 스웰 방향의 반대 방향,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동쪽에서 치면은 막을 때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동쪽에서 치면은 이런데 왁스스베이, 이 레이디 비치 이런데 이쪽 가서 작사를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낚시는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도 스웰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낚시는 또 거기다 플러스 윈드 방향까지 중요해요. 윈드 방향이랑 스웰 방향이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가야 낚시든 작살이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얘네들이 오늘 여기 가서 잡았으니까 내일 우리도 저기 가자 이렇게 하면 못 잡아요. 그리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하고 오늘하고의 그 파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여기 갔다고 오늘 그 저희 영상 보시고 야 얘네들 저기 갔으니까 우리도 저기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날 여기 갔다고 일요일날 오늘 여기 갔으면은 파도 작살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정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얘네들이랑 봤을 때는 포인트가 여기가 있었는데 이런 날은 여기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인이 좀 계산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 내내 비 옵니다. 지금 보시면 비가 지금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해서 30mm, 30mm, 35mm, 25mm, 15mm, 5에서 10mm 막 계속 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한번 장어 낚시를 좀 출하를 해볼 겁니다. 평일에 장어를 좀 잡아볼 거고, 장어 잡으면 또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동영상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개 영상이고, 자, 이것도 이게 지금 부림 잡는 건데, 자, 부림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있죠. 지금 시야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요게 부림입니다. 살며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 꽝. 근데 요건 잘 안 맞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여기서 맞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썩 잘 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야가 이 정도였어요. 물속에 이제 들어가야 이제 좀 보이는 그 정도 상황이었고, 요건 쥐돔 잡는 거네요.
쥐돔도 그렇게 썩 잘 맞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쥐돔이 때로 있으면 얘네들이 잡기가 좀 더 쉬운데 이렇게 한두 마리씩 있으면 얘네들도 경계심을 상당히 띄니까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거리를 잘 안 줘요. 아, 요거는 이제 성게가 어디 맞나 그 체크한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잡는 게 이성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게들도 보면 산란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게 뭉치를 찾으면은 이제 더 잡기는 쉽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제가 그 카톡에도 올렸는데, 이왕이면은 성게가 이렇게 약간 보면은 붉은색을 띠는 게 있고 검은색을 띠는 게 있거든요. 검은 이제 붉은색 띠는 게 몇 개는 더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깐 거 한 5개 정도만 까서 비교를 해봤는데, 요 알이 좀 더 얇고 붉은색이, 그리고 검은색이 좀 더 알이 두꺼워요. 알 크기가. 그리고 알 색깔도 약간 붉은색이 저기 뭐야 밝은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이 짙은 노란색, 이렇게 됩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따실 때는 그거 기준으로 좀 따시면 좋고,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산란기 때는 이렇게 뭉쳐 있는다. 그리고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알 같은 게 그게 많이 들어있겠죠. 자, 그럼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